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기운이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바로 가을의 문턱인 입추가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자연의 순환이 이렇듯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를 알리듯 우리 인생의 운기 또한 하늘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시간은 갑신월, 양력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우리에게 펼쳐질 한 달의 운세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고 넓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복을 불러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이제 갑신월의 비밀스러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갑신월은 하늘에는 거대한 나무, 갑목의 기운이, 땅에는 날카롭고 단단한 바위, 신금의 기운이 자리 잡은 형국입니다. 이는 마치 곧게 뻗어나가려는 나무의 의지와 그것을 제어하고 다듬으려는 금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강한 열망과 동시에 현실의 압박과 충돌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매우 역동적인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과 땅의 기운 아래 우리는 각자의 일간에 따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달을 보내야 할까요? 이제 갑목 일간부터 차례대로 그 지혜를 풀어보겠습니다. 갑목 일간 자신과 같은 거목, 갑목을 하늘에서 만났으니 마치 든든한 동료나 경쟁자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발미되는 날카로운 편관, 원숭이 신금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한 달입니다. 이는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와 같이 권위를 가진 인물과의 갈등, 혹은 예상치 못한 통제나 압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영웅심리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낯선 길에서 용감하게 앞장서는 것보다 지도를 꼼꼼히 살피며 안전한 길을 택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리더를 자처하거나 모든 책임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현실과 적절히 타협하는 자세가 이롭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말로 약속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글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대화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기록을 남기고 사소한 약속이라도 메모하는 습관이 혹시 모를 오해와 불이익을 막아줄 것입니다. 사람들과는 의식적으로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냉정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더라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이는 불필요한 책임과 감정 소모를 미연에 방지하여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봄, 즉 인월, 묘월, 진월에 태어난 갑목분들은 이미 뿌리가 튼튼하고 세력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갑신월에 강한 금의 기운과 맞서 싸우려는 기질이 더욱 강하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협상이나 대화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이끌기보다 능력을 갖춘 외부의 조력자와 손을 잡는 것이 큰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름, 즉 4월, 5월, 미월에 태어난 갑목분들은 건조한 땅에 선 나무와 같아 늘 갈증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신월의 압박이 더해지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냉수마찰을 하여 내면의 열기를 식히고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을, 즉 신월, 6월, 술월에 태어난 갑목분들은 이미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갑신월을 맞아 외부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드는 듯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 나의 선의를 고마워하지 않는 인연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리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치유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 즉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난 갑목분들은 차가운 기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갑신월의 금의 기운이 더해지면 몸과 마음의 피로가 쉽게 쌓이고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주 햇볕을 쬐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데워주십시오.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냉기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을목일간 부드러운 풀과 꽃에 비유되는 을목에게 갑신월은 겁재인 갑목과 정관인 신금이 함께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통제가 강해짐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하기보다는 정해진 규칙과 원칙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모든 서류와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 하나, 이메일의 내용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마십시오. 사람들과의 약속 또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변수가 생겼다고 해서 원칙을 쉽게 바꾸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정해진 길을 묵묵히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 달의 개운법은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어지러운 서랍 속부터 시작해서 집안 구석구석, 그리고 컴퓨터 바탕화면의 폴더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물리적인 공간의 정리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말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뛰어난 말솜씨가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입을 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봄에 태어난 을목분들은 외부의 자극이 오히려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에만 머물렀던 일들을 실천에 옮기기 좋은 시기입니다. 미뤄왔던 운동을 시작하거나 소액으로 적금을 들어보는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을목분들은 메마른 땅의 화초와 같습니다. 갑신월의 날카로운 금기운은 그동안 질질 끌어왔던 문제나 끊어내지 못했던 인간관계를 정리할 최적의 타이밍을 제공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삼키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던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실행하십시오.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을목분들은 단단한 땅에서 자라 이미 내공이 있습니다. 갑신월은 외부에서 주어진 틀 안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미리 깔끔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이롭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을목분들은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 힘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과 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땅의 기운, 즉 토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시간이 없다면 잠시 공원에 들러 맨발로 흙을 밟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땅과의 접촉은 우리에게 강한 생명력과 안정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병화 일간 세상을 밝히는 태양, 병화에게 갑신월은 편인인 갑목과 편재인 신금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이는 내가 하고 싶은 이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멋진 계획을 세웠지만 막상 실행하려면 예상치 못한 돈이 필요하거나 가고 싶은 회사가 너무 멀어 이사를 고민해야 하는 등 이상과 현실의 간극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출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 달의 핵심은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가계부를 쓰며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과의 금전거래는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충동구매, 특히 온라인 쇼핑을 주의해야 합니다. 봄에 태어난 병화분들은 감수성이 풍부하여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갑신월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 오히려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와 같이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에 태어난 병화분들은 에너지가 넘치지만 그만큼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돈이 쉽게 새어나갈 수 있으니 스마트폰의 금융 어플을 활용해 지출을 관리하고 카드 내역서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병화분들은 손익계산에 밝아집니다. 나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 남는지를 예리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지출을 줄일 수 없다면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자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잊고 있던 돈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병화분들은 얼어붙은 땅 위에서 빛을 발해야 하기에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의 벽이 더 높게 느껴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평만 하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SNS를 통해 필요한 기회에 대해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정화 일간 어둠을 밝히는 촛불, 정화에게 갑신월은 정인인 갑목과 정제인 신금이 함께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나의 감성적인 이상과 냉정한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머릿속에는 충분한 정보와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현실적인 이득으로 연결하는 힘이 다소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에만 머물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행에 옮기며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에만 돈을 쓰십시오. 가계부를 작성하여 지출 계획을 세우고 순간적인 연민이나 감정에 휩쓸려 계획에 없던 큰돈을 쓰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봄에 태어난 정화분들은 생명 에너지가 넘쳐 무엇이든 쉽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너무 쏟아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무언가를 배우고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얻는 배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정화분들은 불의 기운이 강해 기분에 따라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혼자서 속단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라도 질문을 올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빌릴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정화분들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프로젝트의 성과, 업무 실적 등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문서, 서류, 컴퓨터 파일 등을 미리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정화분들은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갑신월의 정적인 에너지는 이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던 대로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명상, 반신욕, 편안한 샤워 등을 통해 스스로를 이완시키고 멘탈을 관리하는 것이 그 어떤 거창한 계획보다 중요합니다. 무토일간 거대하고 듬직한 산, 무토에게 갑신월은 편관인 갑목과 식신인 신금이 부딪히는 시기입니다. 이는 나의 창의적인 표현 욕구와 외부의 규칙,
규율이 강하게 충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욱하는 마음에 조직에 반항하거나 삐딱한 태도를 보일 수 있으니 감정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통제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거나 어학 강의를 듣는 등 스스로에게 규칙적인 일과를 부여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빡빡하고 부지런하게 시작하는 습관은 외부의 간섭과 압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을 경계해야 합니다. 봄에 태어난 무토분들은 주변의 기대치와 책임감이 더욱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아내, 남편, 부모, 자식으로서의 여러 역할에 짓눌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보다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이 약이 될 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무토분들은 뜨거운 에너지와 금의 기운이 섞여 피로감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휴식입니다. 잠시라도 틈을 내어 낮잠을 자고 잠자리에 들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여 깊은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을에 태어난 무토분들은 타고난 능력에 식신의 에너지가 더해져 그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성과와 실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좋습니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만 주변의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으니 인간관계에서는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무토분들은 얼어붙은 땅처럼 감정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두통이나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따뜻한 색감의 커튼이나 소품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반신욕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장과 비장의 경직을 풀어주는 것은 마음의 경직을 푸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토일간 촉촉하고 비옥한 대지, 기토에게 갑신월은 정관인 갑목과 상관인 신금이 함께 들어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니 내면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로 따지기보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정적인 글보다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가르치려 하거나 억지로 설득하려는 태도는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용한 명상 음악을 듣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수일간 거대한 바다와 강, 임수에게 갑신월은 식신갑목과 편인 신금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글을 쓰거나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최고의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봄에 태어난 임수분들은 특히 창작 활동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소설가, 만화가, 유튜버, 기획자, 개발자 등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분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임수분들은 넘치는 아이디어와 정보 속에서 오히려 집중력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는 정보들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정보의 입력 경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 사용을 줄이고 검증된 책이나 자료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임수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돈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갑신월은 그 능력을 발휘하여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계약을 미루지 말고
이번 달 안에 추진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매매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임수분들은 타고난 집중력과 몰입력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내공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의 분야에 깊이 파고들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뽐내십시오. 개수일간 하늘의 기운을 품은 지혜로운 비, 개수에게 갑신월은 상관인 갑목과 정인인 신금이 함께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나에게 집중되지만 그만큼 실수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번 달을 현명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정리정돈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필터링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운을 좋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한 환경을 찾는 것입니다. 시끄럽고 정신없는 장소는 피하고 도서관이나 조용한 카페처럼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의 말과 행동, 표정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과장되게 해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곤해서 무표정하게 있었을 뿐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차갑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리한 후에 입을 여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봄에 태어난 개수분들은 내면의 불안정함을 다스리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 혹은 차분한 음악 감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개수분들은 체력 소모가 클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보다는 고기나 탄수화물 등 든든한 음식을 챙겨 먹으며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식 또한 몰아서 취하기보다 중간중간 짧게라도 깊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을에 태어난 개수분들은 타고난 직관력과 냉정함이 빛을 발합니다. 외부에서 발표를 하거나 시험을 보는 등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승진 시험이나 논문 발표 등이 있다면 최적의 시기를 만난 셈이니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겨울에 태어난 개수분들은 감정적인 공감 능력이 다소 떨어져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갑신월에는 이런 감정 전달의 왜곡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따뜻한 공간에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낯선 온라인 공간에 적응하려 애쓰기보다 기존의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갑신월은 땅의 날카로운 신금의 기운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운을 개선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한 달을 더욱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드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밤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기운이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바로 가을의 문턱인 입추가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자연의 순환이 이렇듯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를 알리듯 우리 인생의 운기 또한 하늘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시간은 갑신월, 양력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우리에게 펼쳐질 한 달의 운세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고 넓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복을 불러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이제 갑신월의 비밀스러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갑신월은 하늘에는 거대한 나무, 갑목의 기운이, 땅에는 날카롭고 단단한 바위, 신금의 기운이 자리 잡은 형국입니다. 이는 마치 곧게 뻗어나가려는 나무의 의지와 그것을 제어하고 다듬으려는 금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강한 열망과 동시에 현실의 압박과 충돌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매우 역동적인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과 땅의 기운 아래 우리는 각자의 일간에 따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달을 보내야 할까요? 이제 갑목 일간부터 차례대로 그 지혜를 풀어보겠습니다. 갑목 일간 자신과 같은 거목, 갑목을 하늘에서 만났으니 마치 든든한 동료나 경쟁자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발미되는 날카로운 편관, 원숭이 신금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한 달입니다. 이는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와 같이 권위를 가진 인물과의 갈등, 혹은 예상치 못한 통제나 압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영웅심리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낯선 길에서 용감하게 앞장서는 것보다 지도를 꼼꼼히 살피며 안전한 길을 택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리더를 자처하거나 모든 책임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현실과 적절히 타협하는 자세가 이롭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말로 약속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글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대화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기록을 남기고 사소한 약속이라도 메모하는 습관이 혹시 모를 오해와 불이익을 막아줄 것입니다. 사람들과는 의식적으로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냉정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더라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이는 불필요한 책임과 감정 소모를 미연에 방지하여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봄, 즉 인월, 묘월, 진월에 태어난 갑목분들은 이미 뿌리가 튼튼하고 세력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갑신월에 강한 금의 기운과 맞서 싸우려는 기질이 더욱 강하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협상이나 대화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이끌기보다 능력을 갖춘 외부의 조력자와 손을 잡는 것이 큰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름, 즉 4월, 5월, 미월에 태어난 갑목분들은 건조한 땅에 선 나무와 같아 늘 갈증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신월의 압박이 더해지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냉수마찰을 하여 내면의 열기를 식히고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을, 즉 신월, 6월, 술월에 태어난 갑목분들은 이미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갑신월을 맞아 외부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드는 듯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 나의 선의를 고마워하지 않는 인연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리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치유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 즉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난 갑목분들은 차가운 기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갑신월에 금의 기운이 더해지면 몸과 마음의 피로가 쉽게 쌓이고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주 햇볕을 쬐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데워주십시오.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냉기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을목일간 부드러운 풀과 꽃에 비유되는 을목에게 갑신월은
겁재인 갑목과 정관인 신금이 함께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통제가 강해짐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하기보다는 정해진 규칙과 원칙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모든 서류와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작은 글씨 하나, 이메일의 내용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마십시오. 사람들과의 약속 또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변수가 생겼다고 해서 원칙을 쉽게 바꾸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정해진 길을 묵묵히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 달의 개운법은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어지러운 서랍 속부터 시작해서 집안 구석구석, 그리고 컴퓨터 바탕화면의 폴더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물리적인 공간의 정리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말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뛰어난 말솜씨가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입을 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봄에 태어난 을목분들은 외부의 자극이 오히려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에만 머물렀던 일들을 실천에 옮기기 좋은 시기입니다. 미뤄왔던 운동을 시작하거나 소액으로 적금을 들어보는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을목분들은 메마른 땅의 화초와 같습니다. 갑신월의 날카로운 금기운은 그동안 질질 끌어왔던 문제나 끊어내지 못했던 인간관계를 정리할 최적의 타이밍을 제공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삼키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던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실행하십시오.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을목분들은 단단한 땅에서 자라 이미 내공이 있습니다. 갑신월은 외부에서 주어진 틀 안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미리 깔끔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이롭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을목분들은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 힘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과 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땅의 기운, 즉 토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시간이 없다면 잠시 공원에 들러 맨발로 흙을 밟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땅과의 접촉은 우리에게 강한 생명력과 안정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병화 일간 세상을 밝히는 태양, 병화에게 갑신월은 편인인 갑목과 편재인 신금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이는 내가 하고 싶은 이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멋진 계획을 세웠지만 막상 실행하려면 예상치 못한 돈이 필요하거나 가고 싶은 회사가 너무 멀어 이사를 고민해야 하는 등 이상과 현실의 간극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출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 달의 핵심은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가계부를 쓰며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과의 금전거래는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충동구매, 특히 온라인 쇼핑을 주의해야 합니다. 봄에 태어난 병화분들은 감수성이 풍부하여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갑신월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 오히려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와 같이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에 태어난 병화분들은 에너지가 넘치지만 그만큼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돈이 쉽게 새어나갈 수 있으니 스마트폰의 금융 어플을 활용해 지출을 관리하고 카드 내역서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병화분들은 손익계산에 밝아집니다.
나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 남는지를 예리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지출을 줄일 수 없다면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자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잊고 있던 돈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병화분들은 얼어붙은 땅 위에서 빛을 발해야 하기에 힘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의 벽이 더 높게 느껴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평만 하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SNS를 통해 필요한 기회에 대해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정화 일간 어둠을 밝히는 촛불, 정화에게 값이 오른 정인인 갑목과 정제인 신금이 함께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나의 감성적인 이상과 냉정한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머릿속에는 충분한 정보와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현실적인 이득으로 연결하는 힘이 다소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에만 머물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행에 옮기며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에만 돈을 쓰십시오. 가계부를 작성하여 지출 계획을 세우고 순간적인 연민이나 감정에 휩쓸려 계획에 없던 큰돈을 쓰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봄에 태어난 정화분들은 생명 에너지가 넘쳐 무엇이든 쉽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너무 쏟아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무언가를 배우고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얻는 배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정화분들은 불의 기운이 강해 기분에 따라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혼자서 속단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라도 질문을 올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빌릴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정화분들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프로젝트의 성과, 업무 실적 등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문서, 서류, 컴퓨터 파일 등을 미리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정화분들은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갑신월의 정적인 에너지는 이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던 대로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명상, 반신욕, 편안한 샤워 등을 통해 스스로를 이완시키고 멘탈을 관리하는 것이 그 어떤 거창한 계획보다 중요합니다. 무토일간 거대하고 듬직한 산, 무토에게 갑신월은 편관인 갑목과 식신인 신금이 부딪히는 시기입니다. 이는 나의 창의적인 표현 욕구와 외부의 규칙, 규율이 강하게 충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욱하는 마음에 조직에 반항하거나 삐딱한 태도를 보일 수 있으니 감정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통제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거나 어학 강의를 듣는 등 스스로에게 규칙적인 일과를 부여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빡빡하고 부지런하게 시작하는 습관은 외부의 간섭과 압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을 경계해야 합니다. 봄에 태어난 무토분들은 주변의 기대치와 책임감이 더욱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아내, 남편, 부모, 자식으로서의 여러 역할에 짓눌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보다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이 약이 될 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무토분들은 뜨거운 에너지와 금의 기운이 섞여 피로감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휴식입니다. 잠시라도 틈을 내어 낮잠을 자고 잠자리에 들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여 깊은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을에 태어난 무토분들은 타고난 능력에 식신의 에너지가 더해져 그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성과와 실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좋습니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만 주변의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으니 인간관계에서는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무토분들은 얼어붙은 땅처럼 감정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두통이나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따뜻한 색감의 커튼이나 소품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반신욕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장과 비장의 경직을 풀어주는 것은 마음의 경직을 푸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토일간 촉촉하고 비옥한 대지, 기토에게 갑신월은 정관인 갑목과 상관인 신금이 함께 들어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니 내면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로 따지기보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정적인 글보다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가르치려 하거나 억지로 설득하려는 태도는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용한 명상 음악을 듣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수일간 거대한 바다와 강, 임수에게 갑신월은 식신갑목과 편인 신금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글을 쓰거나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최고의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봄에 태어난 임수분들은 특히 창작 활동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소설가, 만화가, 유튜버, 기획자, 개발자 등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분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임수분들은 넘치는 아이디어와 정보 속에서 오히려 집중력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는 정보들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정보의 입력 경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 사용을 줄이고 검증된 책이나 자료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임수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돈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갑신월은 그 능력을 발휘하여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계약을 미루지 말고 이번 달 안에 추진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매매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임수분들은 타고난 집중력과 몰입력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내공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의 분야에 깊이 파고들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뽐내십시오. 계수일간 하늘의 기운을 품은 지혜로운 비, 계수에게 갑신월은 상관인 갑목과 정인인 신금이 함께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나에게 집중되지만 그만큼 실수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번 달을 현명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정리정돈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필터링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운을 좋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한 환경을 찾는 것입니다. 시끄럽고 정신없는 장소는 피하고 도서관이나 조용한 카페처럼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의 말과 행동, 표정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과장되게 해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곤해서 무표정하게 있었을 뿐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차갑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리한 후에 입을 여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봄에 태어난 개수분들은 내면의 불안정함을 다스리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 혹은 차분한 음악 감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개수분들은 체력 소모가 클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보다는 고기나 탄수화물 등 든든한 음식을 챙겨 먹으며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식 또한 몰아서 취하기보다 중간중간 짧게라도 깊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을에 태어난 개수분들은 타고난 직관력과 냉정함이 빛을 발합니다. 외부에서 발표를 하거나 시험을 보는 등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승진 시험이나 논문 발표 등이 있다면 최적의 시기를 만난 셈이니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겨울에 태어난 개수분들은 감정적인 공감 능력이 다소 떨어져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갑신월에는 이런 감정 전달의 왜곡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따뜻한 공간에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낯선 온라인 공간에 적응하려 애쓰기보다 기존의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갑신월은 땅의 날카로운 신금의 기운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운을 개선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한 달을 더욱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드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밤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기운이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바로 가을의 문턱인 입추가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자연의 순환이 이렇듯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를 알리듯 우리 인생의 운기 또한 하늘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시간은 갑신월, 양력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우리에게 펼쳐질 한 달의 운세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고 넓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복을 불러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이제 갑신월의 비밀스러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갑신월은 하늘에는 거대한 나무, 갑목의 기운이, 땅에는 날카롭고 단단한 바위, 신금의 기운이 자리 잡은 형국입니다. 이는 마치 곧게 뻗어나가려는 나무의 의지와 그것을 제어하고 다듬으려는 금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강한 열망과 동시에 현실의 압박과 충돌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매우 역동적인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과 땅의 기운 아래 우리는 각자의 일간에 따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달을 보내야 할까요? 이제 갑목 일간부터 차례대로 그 지혜를 풀어보겠습니다.
갑목 일간 자신과 같은 거목, 갑목을 하늘에서 만났으니 마치 든든한 동료나 경쟁자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발미대는 날카로운 편관, 원숭이 신금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한 달입니다. 이는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와 같이 권위를 가진 인물과의 갈등, 혹은 예상치 못한 통제나 압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영웅 심리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낯선 길에서 용감하게 앞장서는 것보다 지도를 꼼꼼히 살피며 안전한 길을 택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리더를 자처하거나 모든 책임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현실과 적절히 타협하는 자세가 이롭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말로 약속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글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대화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기록을 남기고 사소한 약속이라도 메모하는 습관이 혹시 모를 오해와 불이익을 막아줄 것입니다. 사람들과는 의식적으로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냉정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더라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이는 불필요한 책임과 감정 소모를 미연에 방지하여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봄, 즉 인월, 묘월, 진월에 태어난 갑목분들은 이미 뿌리가 튼튼하고 세력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갑신월에 강한 금의 기운과 맞서 싸우려는 기질이 더욱 강하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협상이나 대화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이끌기보다 능력을 갖춘 외부의 조력자와 손을 잡는 것이 큰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름, 즉 4월, 5월, 미월에 태어난 갑목분들은 건조한 땅에 선 나무와 같아 늘 갈증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신월의 압박이 더해지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냉수마찰을 하여 내면의 열기를 식히고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을, 즉 신월, 6월, 술월에 태어난 갑목분들은 이미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갑신월을 맞아 외부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드는 듯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 나의 선의를 고마워하지 않는 인연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리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치유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 즉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난 갑목분들은 차가운 기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갑신월에 금의 기운이 더해지면 몸과 마음의 피로가 쉽게 쌓이고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주 햇볕을 쬐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데워주십시오.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냉기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을목일간 부드러운 풀과 꽃에 비유되는 을목에게 갑신월은 겁재인 갑목과 정관인 신금이 함께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통제가 강해짐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하기보다는 정해진 규칙과 원칙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모든 서류와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 하나, 이메일의 내용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마십시오. 사람들과의 약속 또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변수가 생겼다고 해서 원칙을 쉽게 바꾸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정해진 길을 묵묵히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 달의 개운법은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어지러운 서랍 속부터 시작해서 집안 구석구석, 그리고 컴퓨터 바탕화면의 폴더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물리적인 공간의 정리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말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뛰어난 말솜씨가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입을 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봄에 태어난 을목분들은 외부의 자극이 오히려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에만 머물렀던 일들을 실천에 옮기기 좋은 시기입니다. 미뤄왔던 운동을 시작하거나 소액으로 적금을 들어보는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을목분들은 메마른 땅의 화초와 같습니다. 갑신월의 날카로운 금기운은 그동안 질질 끌어왔던 문제나 끊어내지 못했던 인간관계를 정리할 최적의 타이밍을 제공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삼키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던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실행하십시오.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을목분들은 단단한 땅에서 자라 이미 내공이 있습니다. 갑신월은 외부에서 주어진 틀 안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미리 깔끔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이롭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을목분들은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 힘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과 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땅의 기운, 즉 토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시간이 없다면 잠시 공원에 들러 맨발로 흙을 밟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땅과의 접촉은 우리에게 강한 생명력과 안정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병화 일간 세상을 밝히는 태양, 병화에게 갑신월은 편인인 갑목과 편재인 신금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이는 내가 하고 싶은 이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멋진 계획을 세웠지만 막상 실행하려면 예상치 못한 돈이 필요하거나 가고 싶은 회사가 너무 멀어 이사를 고민해야 하는 등 이상과 현실의 간극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출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 달의 핵심은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가계부를 쓰며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과의 금전거래는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충동구매, 특히 온라인 쇼핑을 주의해야 합니다. 봄에 태어난 병화분들은 감수성이 풍부하여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갑신월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 오히려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와 같이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에 태어난 병화분들은 에너지가 넘치지만 그만큼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돈이 쉽게 새어나갈 수 있으니 스마트폰의 금융 어플을 활용해 지출을 관리하고 카드 내역서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병화분들은 손익계산에 밝아집니다. 나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 남는지를 예리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지출을 줄일 수 없다면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자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잊고 있던 돈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병화분들은 얼어붙은 땅 위에서 빛을 발해야 하기에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의 벽이 더 높게 느껴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평만 하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SNS를 통해 필요한 기회에 대해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정화 일간 어둠을 밝히는 촛불,
정화에게 갑신월은 정인인 갑목과 정제인 신금이 함께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나의 감성적인 이상과 냉정한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머릿속에는 충분한 정보와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현실적인 이득으로